만약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피 묻은 손으로 전화를 걸어온다면 그때 당신은 무엇을 먼저 보겠습니까? 죄일까요? 아니면 절망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화까지 함께 해주세요. 별장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깨진 유리잔, 쓰러진 조명, 그리고 바닥에 퍼져나가는 붉은 피. 주영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박경신? 그녀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현실이 천천히 밀려왔다. 숨이 가빠지고 목이 메었다. 엄마 나 사람을 죽였어. 수화기 너머로 공난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라고? 누가 죽었다고? 그 짧은 한마디에 공기의 무게가 바뀌었다. 주영채는 말끝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듯 숨을 몰아쉬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통화음. 뚜뚜뚜. 공난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에 쥔 와인잔이 부딪히며 챙소리를 냈다. 그녀는 구실장을 향해 날카롭게 외쳤다. 지금 당장 별장으로 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순간 얼굴 위로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놀람, 분노, 그리고 계산. 이 타이밍의 사고라니. 난숙은 재킷을 걸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무너진 딸 대신 상황은 내가 정리한다. 그녀는 냉정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새벽의 산길. 차창 밖으로 짙은 안개가 흩날리고 차는 날카롭게 커브를 돌았다. 그녀의 눈빛은 피보다 차가웠다. 라운지 한켠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른다. 빛이 부딪혀 반짝이는 와인잔 속에 차정원의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다. 그녀는 잔을 천천히 돌리며 낮게 말했다. 민구 씨를 해외로 보내요.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냉정했다. 세훈은 잔을 내려놓고 정원을 바라봤다. 해외로 보내자니 그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 큰일이야? 정원은 살짝 미소 지었다. 사람 일은 몰라요. 아슬아슬하게 서 있으면 결국 누군가 밀게 되죠. 세훈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면 믿어야겠지. 요즘 따라 내 말이 맞더라. 그 말에 정원은 짧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을 마친 듯 했다. 그녀의 머릿속엔 노민구의 이름 옆에 정리라는 단어가 붉게 찍혀 있었다. 그때 진세훈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어머니 한혜라의 이름이 떴다. 세훈이 받으려는 순간 정원이 손을 뻗어 대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 영채예요. 수화기 너머로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며느님, 아드님과 같이 집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원은 짧게 숨을 고르고 답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건양가 거실. 모두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진태석은 신문을 접으며 둘을 맞이했고 혜라는 미소를 머금은 채 소파 옆자리를 가리켰다. 우리 며느님, 담주 금요일 시간 될까? 정원은 잠시 머뭇거리며 되물었다. 왜 그러시죠? 그때 옆에 앉아있던 진태석이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결혼식 날짜야. 그 한마디에 정원의 눈이 커졌다. 결혼식이요? 세훈도 놀란 듯 웃으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언제 정한 거예요?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태석은 신문을 다시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끼리 비밀이 어딨어. 이제 다 정리될 때가 됐지. 한혜라가 묘한 미소로 덧붙였다. 그래서 괜찮으신 거죠? 금요일 오후면 장소도 준비돼요. 정원은 당황스러운 듯 손끝을 만지작거리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놀라긴 했는데 괜찮아요. 해야죠. 세훈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결혼식에 신부 없으면 큰일 나죠. 순간 방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다. 혜라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 지난 일들은 다 잊어요, 며느님. 하지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원의 눈빛은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와인잔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 속의 미소는 달콤했지만 그 너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가족이라 그 말 아직도 낯설어요. 공난숙의 차가 별장 앞에 멈춰섰다. 엔진이 꺼지자마자 정적이 내렸다. 차문을 여는 순간 새벽의 찬 공기 사이로 묘한 비릿한 냄새가 스쳤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희미한 조명, 그리고 짙은 피 냄새. 직감이 먼저 말해줬다. 틀림없어 일이 벌어졌군.
문을 밀자 거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바닥에는 피로 얼룩진 카펫, 깨진 잔과 쓰러진 화병, 그리고 그 한가운데 무너져 있던 주영채. 그녀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지고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 내가 죽였어 박경신이.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공난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 감정은 단 몇 초였다. 곧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영채야, 아무 일도 없었어. 우리 딸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알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주영채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죽였어. 그가 나한테 소리 지르고 밀다가 그때 머리에서. 그만. 난숙의 눈빛이 번뜩였다. 이제부턴 엄마가 말한 대로 기억해. 아무 일도 없었어. 네가 한 것도 본 것도 없어.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짧게 명령했다. 구실장, 지금 당장 와. 도구 전부 챙기고 차는 후문으로 대기시켜. 몇 분 뒤 구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상황을 본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난숙의 눈빛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움직였다. 피로 물든 카펫이 조심스레 말려지고 깨진 유리 조각이 하나씩 수거됐다. 박경신의 시신은 흰 천으로 덮인 채 실려나갔다. 그 모든 과정에서 공난숙의 손끝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다. 태워. 그리고 남는 건 없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차가웠다. 잠시 후 별장 뒷마당의 드럼통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카펫이 타들어가며 피의 흔적이 검은 재로 변해갔다. 주영채는 멍하니 그 불길을 바라봤다. 눈물이 타오르는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엄마 나 무서워. 공난숙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무서울 필요 없어. 이건 내가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낸 사고야. 그리고 엄마는 그런 세상을 정리하는 사람이야. 그녀는 다시 한번 구실장을 불렀다. 휴대폰은?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 삭제 후 바다에 버리겠습니다. 좋아. 깨끗하게 끝내. 그녀는 딸을 바라봤다. 붉은 조명 아래 영채의 눈빛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건 우리가 함께 묻어야 할 비밀이야. 그 말과 함께 불길이 마지막으로 치솟았다. 그 불빛이 사라질 때쯤 공난숙의 눈에는 이미 냉철한 여왕의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주영채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엄마 나 이제 알겠어. 세상은 피로 지워야 깨끗해지네요. 공난숙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창밖 어둠 속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렇지 영채야. 그리고 그 피는 절대 말라서는 안 되지. 그날 밤 건양그룹 회장실. 유리창 밖으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진태석은 창가에 서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황 실장의 보고가 이어졌다. 회장님, 공난숙 회장이 별장으로 직접 이동했습니다. 구 실장도 동행했습니다. 별장이라니? 진태석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정확히 언제? 1시간 전쯤입니다. 차량 2대, 후문으로 진입 확인.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곧 냉철한 의심으로 변했다. 진태석은 의자를 밀치며 앉았다. 공난숙이 직접 움직였다면 평범한 일이 아니야. 그는 곧 하네라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헤라, 공 회장이 직접 움직였어. 큰일이 터진 게 분명해. 반대편의 하네라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래요? 무슨 일이길래? 그건 당신이 알아야 할 일이겠지. 태석의 목소리는 의미심장했다. 헤라는 통화를 끊자마자 윤비서를 불렀다. 윤비서, 차 준비해요. 지금 당장 별장으로 가야겠어요. 부회장님, 이미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야 해요. 공난숙이 이 시간에 움직였다는 건 무언가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폭우를 뚫고 달리는 검은 차. 와이퍼가 쉼없이 움직였지만 헤라의 시야는 흐릿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공난숙 당신이 또 선을 넘었군요. 별장 도착. 문이 잠겨 있었다. 윤비서가 문고리를 돌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찬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은 기묘할 만큼 정돈되어 있었다. 깨끗하게 닦인 바닥, 정리된 소파, 그리고 완벽한 정적. 하지만 그 속에 스며든 미세한 냄새가 있었다. 철 냄새, 피 냄새. 헤라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구두굽이 대리석을 찍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울렸다. 탁자 위에는 아직도 따뜻한 커피잔이 하나 있었다. 증기가 살짝 남아 있었다. 누군가 바로 몇 분 전까지 있었어요. 윤 비서가 낮게 말했다. 헤라는 그 잔을 바라보다가 눈을 가늘게 떴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감춘 거야. 그녀는 손끝으로 탁자 위 먼지를 문질렀다. 보여요? 이렇게 깨끗하게 닦여 있는데 커피는 남았어요. 누가 일부러 정리했단 뜻이죠. 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공난숙 쪽이 확실하네요. 헤라는 피식 웃었다. 그 여자는 절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요. 대신 흔적은 완벽히 없애죠. 그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창밖, 비에 젖은 마당 위에는 미세하게 남은 바퀴 자국이 보였다. 그리고 그 자국은 바로 산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이건 차량 2대, 하나는 시신, 하나는 도구.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중얼거렸다. 헤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감춘 게 있으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드러나게 만들면 되죠. 그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순간적인 섬광이 거실을 비추며 벽 한쪽의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미세하지만 확실한 붉은 흔적. 헤라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다. 아무리 지워도 피는 남아요. 공 회장, 이번엔 당신 손끝까지 잡히겠네요. 윤 비서가 그녀를 향해 물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헤라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놔두세요. 피는 언젠가 마르지만 냄새는 오래가요. 그 냄새가 그녀를 불러낼 테니까.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밖으로 나섰다. 비가 쏟아지는 밤길, 한헤라의 발걸음이 길게 번졌다. 그녀의 눈빛엔 이미 또 다른 계획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 공난숙 당신의 완벽함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보죠. 늦은 밤, 건양가 응접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담배 연기가 천천히 흩어졌다. 진태석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타들어가는 담배 끝이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났다. 차정원이.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차기범의 친딸이 아니라는데 왜 아직도 신경 쓰이는 거지? 탁, 헤라의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그 말 뭐예요? 그냥 물어봤어. 태석은 미소를 지으며 담배를 비벼 껐다. 헤라의 표정이 굳었다. 멈춰요. 급발진. 급발진이라니. 태석은 코웃음을 치며 잔을 들었다. 그만하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면 건드리면 안 되는 진실이라도 있어? 그 순간 헤라의 손이 번쩍 들렸다. 잔 속에 물이 태석의 얼굴로 쏟아졌다. 얼음 조각이 떨어지며 탁자 위에 부딪혔다. 짧은 정적, 그리고 낮은 숨소리. 그만둬요. 헤라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여기서 더 나가면 당신이 가꾼 한헤라 사라져.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경고가 서려 있었다. 당신이 날 세상 위로 올려놓았죠. 하지만 그만큼 내게 모든 걸 잃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요. 태석은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다. 그건 나만의 선택일 거야. 짧은 문장 속에 섞인 비웃음과 호기심. 그가 던진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헤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로의 시선이 부딪혔다. 욕망과 의심, 그리고 오래된 균열이 섞인 시선이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위에 앉아있는 두 사람. 탁자 위에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흘렀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천천히 퍼져갔다. 헤라. 태석이 낮게 부르자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당신 지금 무언가를 감추고 있지? 헤라는 짧게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우리 서로의 비밀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말에 태석의 시선이 흔들렸다. 순간 정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본 그 눈빛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피의 기운. 그의 속에서 짙은 불신이 피어올랐다. 차정원 넌 대체 누구야? 그가 중얼거리는 사이 해라는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 뒷모습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그림자 속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리고 남겨진 태석은 젖은 손으로 담배를 다시 집어들었다. 불빛이 번쩍이며 타올랐다. 그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그는 낮게 웃었다. 좋아. 숨긴 게 있다면 내가 직접 꺼내주지.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위로 멀리서 헤라의 차가 떠나는 소리가 섞였다. 서로를 향한 불신의 불씨는 이미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의심은 불보다 빨리 번진다. 그 불이 닿는 순간 모든 관계는 재가 된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화의 불꽃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